본 강의의 주요 목적은 농촌 노인은 사회복지 실패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관련 그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그다음에 농촌 노인복지 정진에 있어서 농촌교회 역할을 이제 제시해보는. 물론 농촌교회 역할을 뒤에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오신 그 여러 목사님들이 실제적으로 아마 많은 그 복지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촌 인구가 노령화가 도시보다 20년 앞서서 빠르게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지금 한 20년 동안은 계속 그렇게 될 것 같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85%가 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전체 노인의 한 4분의 1 정도다. 그 다음에 한 절반가량이 농림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농촌 노인들한테 부담이 가장 큰 지출이 이제 보건의료비, 식비순이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농촌 노인들 한 70% 정도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는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그 주택의 주요 불편사항이 냉난방비가 이제 많이 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보험 부분에서는 보면은 국민건강보험은 대부분이 가입을 해 있지만은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평균 한 67,000원 정도 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연금은 농촌 노인은 한 22.5% 정도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준이고, 액수도 얼마가 안 되더라.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한 사람은 한 5.6% 정도다. 그 다음에 고용 산재보험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 그 다음에 농업인 안전보험 혜택 받은 사람도 극소수에 불과하고, 농지연금 혜택 받은 사람도 얼마 안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지연금 같은 경우는 그 농지연금 대해서 정보도 부족하고, 그다음 농지를 그 자녀에게 상속할 의향 이런 것 때문에 학대에 있어가지고 건립들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공공부조 쪽은 농촌 노인 한 2.4% 정도밖에 못 받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초연금은 한 응답자의 한 4분의 3 정도가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일단 사회서비스 부분은 여러 가지 분야에 따라서 인지도, 이용 경험, 이용 의사 이렇게 틀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보면은 서비스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이런 게 확연하게 많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초거른 농촌사회 노인복지 정책 개선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 방향은 농촌 인구 노령화 중장기적 전망에 근거를 해서 좀 선도적인 그 사회보장 정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농촌이 도시보다 노령화가 한 20년 이상 앞서서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에서 본받을 수 있을 만큼 좀 선도적으로 좀 노인 복지 정책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거를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노인복지라고 하면은 이렇게 편안하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지혜적으로 베풀어주는 게 복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앞으로의 노인복지 패러다임은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그런 노화다. 이런 측면에서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 좀 활동적인 일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하면서 사회보장 정책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요새 많이 얘기하는 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사회적 농업 뭐 이런 사회적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삶의 질의 그 여러 가지 영역에서 사각지대 없이 좀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역사회 통합도 문제, 커뮤니티 케어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되겠고, 그 다음에 그 기존의 저소득층 중심의 이런 그 사회복지 체계가 아니라 모든 소득계층을 망라하는 이런 측면으로 좀 정책이 발전이 돼야 되겠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좀 부문 간의 연계를 좀 모색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농촌 노인도 보면은 여러 가지, 과거에는 옛날에는 보면은 좀 전체적으로 학력도 낮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운 이런 사람이 많았다면은 최근에 기농기촌인도 늘고 이래가지고 노인들의 사회경제의 특성이 아주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이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기본 방향을 잡았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정책에서 농촌교회 역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인 전제는 뭐 이쪽에 내용 잘 아니까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농촌 노인복지를 농촌교회 본연의 책무로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좀 그렇게 복음 전파나 선도를 위한 방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60점. 그래서 농촌 노인복지 사업이 본질적이면서 본연의 책무로 생각하라. 성경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 전체적으로 보면은 복지는 그 자체가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인 기능이라 이런 걸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농촌교회는 정부의 농촌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 지역복지 법원이 있어요. 요새 각 뭐 주민회의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렇게 법원에서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그 다음에 관련 사업, 그 다음 뭐 의견도 제시하고 관련 사업을 일정 부분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이런 점에서 좀 다차원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시간이 있으면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보면은 그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농식품부도 그렇고 지금 사업들을 찾아보면은 그 지원을 받거나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대표적인 건 뭔가 하면은 농식품부 사업에서 농촌교육문화복지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농식품부에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정책, 이것도 지금 전국에 한 30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확산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것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 재능나눔 활성화 지원 사업, 여기서 또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것도 다양한 사업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그 농촌에 있어가지고 그 읍면 또는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개선도 하고 그다음에 목소리도 내고 사업도 발굴하고 이런 거를 그 농촌 목회자님들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농촌 교회의 한계가
뭐 대체적으로 대도시 근교 교회 빼고는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읍면이나 시군 단위로 교회 지역복지협의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구성을 해가지고 합동사 이런 걸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 노인복지 정진에서 농촌교회 주 역할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농촌교회 목회자 및 교인들의 노인복지 역량 제고, 지금 보니까 노인복지 역량뿐 아니라 전체적인 복지 역량이 제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목회자 대상의 농촌 노인복지 교육을 좀 강화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인 대상의 농촌 노인복지 이해교육 이런 것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종 그 복지 관련 사업을 하려면은 실태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사회 노인복지 실태 조사를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그 농촌교육 혼자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읍면이나 시군 단위, 그 다음에 지역의 학교 이런 거하고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에 있어가지고 제일 노인들이 필요한 사업이 뭔데, 지금 사각지대가 뭐고 이런 걸 좀 제대로 처음부터 잘 파악을 해가지고 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교회 제한된 인적 물적 제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농촌교회 목회자, 그 다음 교인, 기농기촌, 특히 기농기촌인 중에서 복지 관련 그 역량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좀 현황을 조사를 해서 DB를 구축해가지고 좀 잘 활용하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교회의 그 유휴시설, 그 예배를 보지 않는 시간에 좀 이런 시설들을 좀 지역 주민들한테 좀 개방하거나 관련 그 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농촌에서도 이제 노노케어라 해가지고 젊은 노인이 더 그 나이 들고 그 병약한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노케어 서비스라든지 사회봉사 마일리지제도 도시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사회봉사 마일리지제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많은 농촌교회에서 하고 있을 텐데 도시교회하고 연대사업 이런 거 하고, 도시교육은 뭐 기농기촌교육이라든지 직거래, 체험활동 이런 것좀 다양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촌 주민의 노인복지 관련 정보 접근, 앞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기존의 복지제도도 몰라서 지금 서비스를 못 누리는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교인들이나 농촌 주민들한테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예배 전에 짜투 시간이라든지 교회 소식지라든지 휴대폰 문자라든지 이런 것 좀 활용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정보를 제공하려면은 그 목회자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그 다음에 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 다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이런 데 보면은 엄청난 자료가 많이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은,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그 전체 자료도 나와 있고, 노인 뭐 연령층으로 해가지고 연령 그 전체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어떤 거를 이용할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걸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농식품부에서는 농촌에서 즐기는 100세 인생 이래가지고 농촌의 그 복지 제도 이런 거를 정리해 놓은 책자가 홈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노인복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아주 엄청난 자료로 노인 보건복지 사업 안내 이래가지고 매년 1권 2권 해가지고 몇천 페이지 해가지고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그 관심 가는 그 자료들은 사업들은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보장 관련해서 농촌 노인 역할에서는 전체적으로 노후 중기의 필요성을 좀 일깨워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재산과 소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이런 거를 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장에서 딱 보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구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 현장 그 농촌교회에서는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교회에서 실버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노인 일자리하고, 그 다음에 초중고등생들 그 농업농촌 체험학습장을 활용하는, 이것도 한 20, 30년 전에 제가 일본에 가니까 이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국에 소개를 해가지고 지금 많이 좀 확산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교인들 중에서 이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작업장 사업자에 있는 경우에는 좀 이렇게 연결해주는 부업,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의료보장 관련해서는 병원 약국 동행 서비스 이런 것도 좀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 건강상태 이런 것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안 하고 건강검진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는 하더라도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관련해서 저기 보면은 살 수 있는 거하고, 일단 대여해 주는 거, 값싸게 하죠. 대여해 주는 그런 게 많거든요. 지금 농촌에 특히 안노인들이 그런데 허리가 90도 이렇게 꺾어져 가지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런 데서 보행 보조기를 대여해서 하면 되는데, 유모차를 가지고 끌고 다니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몰라서 지금 활용 못하는 인사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주거보장 관련해서는 집수리 봉사활동 이런 것도 좀 조직하고 지원해주는 이런 게 좀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 사회교육 관련해서는 여기도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특히 농촌 노인, 특히 여성 노인 대상에서 한글 교육, 스마트폰, 컴퓨터 기초 교육 이런 게 좀 강화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웰다잉이라고 하는 웰다잉 교육, 주거 준비 교육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농촌 노인들이 지금 뭐 80, 90까지 뭐 100수 이상도 많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죽음을 좀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죽음 준비 교육, 그 다음에 목회자는 교인 대상은 보스피스 교육, 이런, 그 다음에 재산 상속 관련해서 제대로 처리 안 하고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자녀들 간에 엄청난 분쟁이 일어났었는데, 이런 것 부분, 이런 걸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케어 관련해서 아까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해서 지금 전국에 16군데, 지금 어디냐, 지금 청양하고 진천은 농어촌형으로 해서 노인복지 관련해서 지금 커뮤니티 케어, 청양에 아까 오신 분 있더니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 어떻습니까? 청양 자료를 내가 대략 살펴봤는데 아주 대도시에 비해서는 조금 초보적인 수준의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하는 것 같던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노인 유치원 위주로, 노인 유치원이나 노인케어 위주로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로 이제 노인복지센터가 이제 청양 시내에 생겼습니다. 시내에 생겨서 거기와 이제 정산 노인재활요양원 그 같은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역사회 케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저 보건복지부에서 강조하는 게 주거 분야, 건강 의료 분야, 요양 돌봄 서비스 연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무래도 자원이라든지 인력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진천이나 청양은 대도시하고 비교를 하니까 좀 초보적인 수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웃 간의 갈등, 최근에 제가 한 2018, 19년에서 농촌의 사회통합 관련한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농촌의 사회 구성원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해관계도 틀리고, 생활 방식도 틀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엄청 심각해져요. 특히 귀농귀촌인들하고 원주민들하고, 특히 귀촌인들하고 원주민들하고 갈등이 이렇게 심해지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웃 간의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상담하는 이런 역할도 할 것 같습니다.